지금 기록되는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준지도 학습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강사 믹스처 모델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다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알고리즘 볼 때 어떤 개념이나 접근 방법이나 뭐 어떻게 풀었는지 죄송해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지도 학습의 서론 및 계열입니다.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고 레이블된 데이터가 적을 때 보통 사용하는 것이 준지도 학습이고, 예를 들어서 준지도 학습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박을 딸 시기에 농부가 수박밭에 왔다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해보면, 농부가 와서 어떤 3, 4개 정도 수박을 주고는 이걸 이 수박이 잘 익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5통 좀 더 많은 수박을 보면서는 10일 정도 있어야 수박이 익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땅에 있는 수박 중에 어떤 수박이 잘 익은 건지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훈련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처럼 10개도 안 되는 샘플을 훈련시키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레이블된 데이터 수박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강건하고 모델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언레이블된 수박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 세미 슈퍼바이스드의 관점입니다. 이를 조금 더 형식화를 해보면, 훈련 데이터셋이 이제부터는 훈련 데이터셋은 x1, y1, x2, y2, xm, ym까지 이런 x랑 y 두 개 다 페어 데이터가 다 있는 데이터를 레이블된 데이터라고 해서 DL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데이터 L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DL은 x1부터 L까지 데이터가 개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unlabeled 데이터는 X만 있을 것이니까 DU, 데이터 U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XL 플러스 1번부터 XL 플러스 U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형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진행했던 머신러닝 모델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DL만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 DU는 원래 보통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DL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학습 모델의 성능도 당연히 안 나올 것이고 매우 오버피팅되고 일반화 성능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DU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번 챕터의 목적은 이런 환경에서 DU를 활용하는 방법인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unlabel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L, DL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로 DU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은 DU의 프레딕션 값과 값을 생성을 해서 이런 DU와 DL을 같이 포함시켜 다시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매번 모델 성능이 개선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계속 좋은 수박을 골라낼 수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액티브 러닝, 능동학습이라고 하고, 그리고 흔히 저희가 캐글 같은 데서 보면은 저번에 이런 개념을 보통 슈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슈도 레이블링은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어서 나중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사전 모델이 굉장히 전문가스러운 이런 익스퍼트한 모델이어야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을 때 모델 성능이랑 일반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전문가 익스퍼트 모델에게 질문을 던져서 프리딕션 해달라 이렇게 해서
unlabel된 데이터를 레이블된 샘플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므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전문가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의존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런 모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델이거나 DL로 굉장히 적은 데이터셋인 레이블된 데이터로만 훈련시킨 모델이 굉장히 좀 전문가스럽지가 않거나 어떤 다른 외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unlabel된 샘플들을 이런 unlabel된 샘플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unlabel된 사실 한번 보면 unlabel된 데이터들이 직접적으로 레이블은 없지만 이런 레이블된 데이터와 unlabel된 데이터 두 개는 사실 어떤 같은 데이터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IID 샘플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힌 샘플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함하는 데이터 분포에 대한 정보를 모델링에게 주면 이런 분포 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unlabel된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먼저 반드시 unlabel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포에 대한 정보와 클래스 레이블 사이에 분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클래스 레이블 사이에 어떤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보통 세미 슈퍼바이즈드의 접근 방식인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클러스터 가설입니다. 데이터에 어떤 클러스터링 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클러스터링에 속하는 샘플을 같은 클래스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주 보이는 가설은 매니폴드 가설입니다. 저번에 제가 매니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매니폴드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롤빵 같은 구조가 있을 때 여기 중간에 개미가 있다고 하면 개미는 사실 작은 공간 내에서는 굉장히 유클리디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미가 쭉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즉 이런 데이터 분포에 대한 거를 조금씩 만져가면서 살펴가다 보면 이런 데이터 구조에 대한 것을 파악해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보통 어떤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눈을 감고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유클리디안 형태를 만져가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져가면서 이런 모양 쉐이프, 데이터 분포 같은 것을 이해를 해나간다라는 것이 매니폴드 러닝이고 이렇게 매니폴드 러닝을 하게 되면 학습된 모델이 레이턴트 벡터, 비저 벡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굉장히 어, 다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매니폴드 러닝.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매니폴드 가설에서 데이터 분포가 하나의 매니폴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이웃하는 샘플들이 비슷한 출력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정도는 이웃한다는 건 보통 다 유사도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런 매니폴드 가설은 클러스터링 가설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고 매니폴드 가설은 출력값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클러스터링 가설보다 활용 범위가 넓고 다양한 분류 문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어떤 클러스터링 내에 보통 각각의 클러스터링 안에서의 출력값이 픽스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러스터링 가설이든 매니폴드 가설이든 본질은 비슷한 샘플들은 비슷한 출력값을 가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매니폴드 가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매니폴드 가설이란 어떤 고차원, 굉장히 어떤 스파스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저차원 데이터의 공간에 뿌리게 되면 그거를 샘플들을 잘 아우르는 어떤 서브 스페이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라 가지고
그리고 준지도 학습의 이제는 준지도 학습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생성적 방법, 제너레이티브 메소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머신러닝 모델을 구분을 할 때 어떤 판별 모델, 디스크리미넌트한 모델인지 아니면 어떤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인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디스크리미넌트한 모델은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여러 가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것들이 있고, 생성적 모델 방법에서는 히든 마크업 모델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컨디셔널 x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probability를 estimation하는 이런 컨디셔널 probability 바로 계산해내는 방법이고,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은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컨디션 프로바빌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적 방법은 직접적으로 생성 모델에 기반한 방법이고, 이런 방법은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어떠한 모델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가 어떤 모델에 의해서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은 잠재적인 모델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언레이블된 데이터와 학습 목표를 이렇게 같이 들고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샘플 X가 주어졌을 때 X의 실제 클래스 레이블은 뭐 Y 이렇게 형식화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샘플이 가우시안 믹션 모델로부터 생성이 되었고, 각 클래스는 하나의 가우시안 혼합 성분에 대응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링 GMM에서 했던 것처럼 네. 하면 어떤 각각 데이터 샘플은 우리가 각각 데이터가 그러면은 분포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샘플들 모든 데이터들이 어떤 확률 밀도 덴시티 펑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MM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 셋 X에 대한 확률은 어떤 덴시티 펑션 분포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 합계를 한 분포 가중합의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했던 것처럼 어떤 그 코에피션트고요. 그리고 합은 당연히 1이 가중치니까 합은 1이 되고, 그리고 뒤에 수식은 샘플 X가 I 번째 가우스 혼합 성분에 속할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뮤와 시그마 공분사 행렬을 파라미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어떤 unlabeled 된 데이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분포를 에스티메이션 하자. 이게 가장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식으로 다시 좀 적어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X 레이블된 것이랑 Y 레이블된 것, 그리고 X 언레이블된 X만 가지고 확률을 추정하고 싶습니다. 세트가 컨디션으로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구하는 방법은 MLE, MAP, 배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한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대의도 추정법으로 균형을 구해보면 레이블된 데이터만 사용을 하면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써낼 수가 있고, 이 수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과 주황색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있을 때 X가 저희 데이터 셋이고요. 그러면 이 X는 어디 분포에 속한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 눈으로 보고도 주황색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푸냐 하면 X자 데이터가 이 X자 데이터를 각각의 분포에 넣게 되면 그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샘플들을 다 곱하게 되면 어떤 라이클리후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라이클리우드가 최대가 되는 분포가 이 데이터 X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저희는 라이클리우드를 정의를 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확률에 대한 곱으로 적을 수 있고 이 확률은 어떤 댄스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붙이게 되면은 이거 풀어보면 포텐셜 빠지게 되어서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환하는 과정에서 치환을 해서 식을 조금 간단히 하고 이거를 U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0을 두고 편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감마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시그마 제곱 기초 통계에서 배우는 시그마 제곱의 공식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레이블된 데이터만 사용하면 식을 이렇게 밑에처럼 위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unlabel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중지도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뒤에 어떤 항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본 거는 레이블된 데이터로만 기준을 받기 때문에 이 수식 부분에서 수식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밑에서 최종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Y가 잘 뽑힐 수 있는 Y의 확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unlabel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MLE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EM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어떤 로컬 옵티마 정도로만 해내자 해서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 제가 최종 정리한 부분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지금까지 알아본 이 세미 슈퍼바이스에서의 GMM은 데이터가 K개의 정규분포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보는 모델이 GMM 클러스터링처럼 이런 GMM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런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에서 고려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했을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어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고려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X와 Y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정규분포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정규분포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 세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컨디셔널을 이렇게 바로 뽑아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세타만 주어졌을 때 XY의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준지도 학습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보면 레이블된 데이터인 Y를 잘 설명할 수 있는 X들의 분포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떤 분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률 수식을 적을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밑에 가서 다시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식을 위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판다스 기준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레이블된 데이터는 X가 다 있고 Y까지 있고 레이블 데이터는 X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뭐냐면 X U를 XL 플러스 XU로 정의를 하면 이 두 개의 데이터의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먼저 XL의 라이클리우드 공식을 적어야겠다. XL의 라이클리우드 플러스 XU의 라이클리우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체 데이터 XN의 라이클리우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블된 데이터의 라이클리우드 플러스 언레이블된 데이터의 라이클리우드를 합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의 라이클리우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레이블된 데이터의 라이클리우드를 적어보면 이 항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레이블이 있으니까 좌측처럼 쉽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풀어보면 probability A, B, conditional C는 결국에 우리가 아까 하고자 했던 게 세타가 컨디셔널을 주고 XY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probability A, B, conditional C는 베이지 정리에서 probability A, conditional B, BC에다가 probability B, conditional C로 B라는 베이지 정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XL, YL 컨디셔널 세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썸메이션이랑 로그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적는 거고 비탕만 보면은 요 공식을 그대로 넣으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되고 이거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중간 질문 주셔도 돼요. 네. 손이 괜찮나요? 네, 음소거 돼 있는지 몰랐네. 계속 할게요. 결국 이런 좌측하는 저희 이렇게 베이지 정리를 그대로 대입시켜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수식을 적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로그 썸메이션, 즉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붙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좌측하면 이렇게 쉽게 수식을 뽑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측하는 우리가 이제 기초 통계에서 배우는 마지널 주변 확률 개념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주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짚고 갈게요. 주변 확률이란 어떤 각각 개별 사건의 확률이지만 어떤 조인트 이벤트, 같이 일어나는 조인트 이벤트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동전이 두 개 있어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이벤트를 정의를 했을 때 첫 번째 동전을 X, 두 번째 동전을 Y로 뒀을 때 앞면, 뒷면이라고 주면 각각 4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은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 확률이 뭐냐면 이렇게 결합 확률, 이렇게 조인트 프로버빌티 중간에 있는 게 결합 확률이고 양 옆에 있는 게 주변 확률입니다. 우리가 주변 확률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확률 변수의 결합 분포를 기록한 테이블에서 이 주변에 대한 확률을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x는 고정되었지만 만약에 x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주변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에서는 썸메이션 x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마진값을 썸메이션 해주면 되고 당연히 확률은 조인트 프로버빌티가 들어갑니다. 그 반대일 때는 y를 구할 때는 x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반대로 인테그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변 확률 분포는 probability x는 summation y에 대해서 조인트 확률이니까 그 위에서 다시 했었던 베이지 정리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세타 컨디션을 주어주고 probability x, y는 probability y 컨디셔널 세타, probability x의 컨디셔널 y 세타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y에 대해서 마지노를 할 수 있다는 걸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다시 돌아가 보면 왼쪽은 레이블된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적어줬었고 y는 여기서 이 공식에 대해서 그냥 로그 라이클리후드이기 때문에 로그 라이클리후드 서메이션 한번 붙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레이블된 데이터와 x밖에 없는 언레이블된 데이터의 전체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수식으로 쉽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히 알듯이 레이블 데이터는 이런 y를 최대화하는 MLE로 쉽게 세타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지만 언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y가 없어서
구도추정으로 찾아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옵티머를 찾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로컬 옵티머를 찾아내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Expectation Maximize EM 알고리즘을 쓸 것입니다. 다시 또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DL 플러스 DU의 합인 DU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 그쵸. 네. 튕겼나봐요. 네, 튕겼나 보다. 음, 이게 어차피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들어와야겠네요. 네. 아유, 이거 일단은 이거 기록을 중지를 해야 되나? 이거 네, 어떻게? 일단 네네. 중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네네.